이번 달에도 통신비만 10만 원이 넘네. 단말기 할부금도 만만치 않은데 요금제까지 비싸서 너무 부담된다. 그리고 휴대폰 바꾼 지도 꽤 지난 것 같은데 약정은 대체 언제 끝나? 나 그래서 최근에 알뜰폰으로 바꿨잖아. 알뜰폰? 그거 어르신들 쓰시는 효도폰 같은 거 아니었어? 야, 무슨 소리야. 요즘 내 주변에 알뜰폰 요금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통화 품질도 괜찮고 LTE 데이터 속도도 원래 쓰던 요금제랑 별 차이 없어. 아, 요즘 많이들 쓰는 거야? 그럼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네. 이름처럼 저렴한 요금제를 내세우는 알뜰폰. 어느덧 가입자가 10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957만 명이 알뜰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2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알뜰폰 이용자 비중이 13%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짠테크라고 하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적은 돈이라도 차곡차곡 모으려는 트렌드가 생기면서 고정 비용인 통신 요금을 줄이려는 젊은 층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4년 전만 해도 알뜰폰 가입자 중 20대 비율이 11%에 그쳤는데 지난해엔 18%까지 늘었습니다. 한때 알뜰폰은 비교적 휴대폰 이용량이 적은 고연령층을 위한 요금제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요즘 새로 나오는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가 100만 원을 훌쩍 넘는 데다 통신 3사가 홍보하는 5G 요금제도 비싼 편이어서 통신비 부담도 커지고 있죠. 이런 탓에 젊은 층에서도 합리적인 알뜰폰 요금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가성비가 좋다는 말이죠. 알뜰폰이 싸다는 건 저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건지 요금이 싸다는 건지 조금 헷갈려요. 알뜰폰이 정확히 뭐죠? 알뜰폰이라고 해서 휴대전화 단말기 자체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통신 3사보다 요금제를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뜰폰의 원래 이름은 가상이동통신망 서비스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하지만 이 MVNO라는 명칭은 너무 생소하고 어렵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이라는 말을 홍보용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애칭처럼 붙인 겁니다. 말이 쉬워야 많은 사람이 친숙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이 알뜰폰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대신 품질이 안 좋은 거 아니냐는 인식이 생기기도 했지만 어쨌든 알뜰폰이라는 말이 생긴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 알뜰폰이라고 해서 알뜰하게 휴대폰을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요금제가 싸다는 거구나. 근데 도대체 어떻게 통신 3사보다 싼 요금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뜰폰 요금제가 저렴한 이유는 MVNO, 그러니까 알뜰폰 업체의 운영 방식이 통신 3사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통신망이나 통신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통신 3사가 보유하고 있는 망을 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망을 빌려 쓰기 때문에 통신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하지 않아도 돼서 비용이 덜 들고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요금도 저렴해집니다. 대신 알뜰폰 사업자들은 SKT, KT, LG U+ 등 통신 3사의 망을 빌리는 일종의 임대료인 도매대가를 지불합니다. 도매대가는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T가 협의해서 정하는데요. 도매대가가 낮아지면 사용자들의 부담도 적어지는 거죠. 이런 이유로 알뜰폰 요금제가 기존 통신 3사 요금제보다 30에서 50%가량 저렴해지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저는 지금 69,000원짜리 100GB LTE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요. 통화 문자 무제한에 데이터 100GB를 다 쓴 뒤에도 5Mbps 속도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서 좋거든요. 그런데 알뜰폰으로 바꿔도 이런 요금제를 쓸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요금은 얼마나 저렴해질까요? 사실 알뜰폰 사업자만 수십 개가 되다 보니 가격을 단적으로 비교하긴 어려워요. 알뜰폰 업체끼리 가격 경쟁을 하면서 요금제를 특정 시기에만 더 할인해주는 곳도 생기고 사은품을 얹어주는 곳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대략 얼마쯤 차이 날지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개민님은 100GB LTE 요금제 69,000원짜리를 쓰고 있다고 했죠. 100GB를 다 써도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제공되고요. 몇몇 알뜰폰 업체에서도 같은 요금제가 있습니다. A 업체에는 똑같은 조건의 요금제가 45,100원이고요. B 업체에선 39,700원이에요. 할인 요건만 채우면 월 데이터가 200GB 수준으로 제공되는 요금제를 28,8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물론 이 가격은 수시로 변할 수 있고 무료 데이터를 추가로 더 제공하는 업체도 많아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요금만 비교해보면 기존 통신 3사의 요금보다 2-3만 원 정도 저렴한 거죠. 한 달에 3만 원이면 1년에 36만 원이나 절약할 수 있는 셈이에요. 굳이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월 요금 1-2만 원대인 알뜰폰 요금제도 많아요. 실제로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단말기 할부금을 제외한 알뜰폰 이용자들의 월 이용료는 24,700원이었습니다. 이동통신 3사 평균인 45,900원의 절반 수준이었죠. 와, 한 달에 3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요? 점심 3번은 사 먹을 돈인데 저도 빨리 알뜰폰으로 갈아타고 싶네요. 알뜰폰 이용법은 간단해요. 기존에 갖고 있던 스마트폰 단말기 약정이 끝났다면 알뜰폰 유심을 사서 단말기에 꽂아줍니다. 물론 대형마트나 가전매장, 소셜커머스 등에서 구입한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에 알뜰폰 유심을 끼워 사용해도 됩니다. 유심은 가까운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알뜰폰 업체 홈페이지 같은 데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간혹 이벤트로 유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알뜰폰 업체들도 있습니다. 유심을 끼운 뒤에는 원하는 알뜰폰 업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개통 신청을 하면 끝이에요. 굳이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서 편하죠. 다만 약정이 남아있는 분들은 지금 쓰는 요금제의 약정이 끝나거나 위약금을 지불한 뒤에 알뜰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약정 기간만 끝나면 바로 알뜰폰으로 갈아탈래요. 그래도 좋겠네요. 이렇게 개미님을 1-2년씩 붙잡고 있는 통신 3사의 약정. 알뜰폰 요금제는 이 약정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요금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약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매달 각 알뜰폰 업체의 할인 이벤트를 확인하면서 더 싼 요금제로 수시로 바꾸는 이용자들도 있죠. 그래서 알뜰폰 업계의 가격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와, 부지런한 사람들 많네요. 근데 정말 요금이 싸져도 지금이랑 같은 통신 품질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 달고 사는 편이라서 잠깐이라도 데이터가 안 터지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알뜰폰의 통화 품질이나 데이터 속도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뜰폰이나 통신 3사가 같은 통신망을 쓰기 때문에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알뜰폰 업체 대다수가 규모가 작다 보니 고객센터 연결이 어렵다는 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과기정통부가 48개 알뜰폰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규모가 작은 일부 업체가 콜센터 규모의 정량 기준인 가입자 1만 명당 콜센터 직원 1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뜰폰 이용자 사이에서 고객센터 연결이 힘들다는 불만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던 거죠. 또 알뜰폰의 한계로 지적되는 게 멤버십 혜택이 적고 TV 인터넷 결합 할인, 가족 결합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몇 안 된다는 겁니다. 결합 할인을 받는 분들은 본인이 매달 얼마나 할인받는지 확인하고 알뜰폰으로 절약되는 비용과 꼭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를 함께 쓰는 분들 많은데요. 알뜰폰 요금제는 스마트 기기 개통을 지원하지 않아요. 특히 스마트워치 LTE 모델을 개통해서 사용하려면 아직까지 통신 3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태블릿용 데이터만 지원하는 알뜰폰 요금제나 스마트폰에 할당된 데이터를 태블릿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쉐어링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긴 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알뜰폰 업체별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꼼꼼히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기기를 쓰지 않으니까 그냥 요금이 가장 저렴한 업체를 찾아서 가입할게요. 이걸 여태 모르고 살았다니 지금까지 낸 통신비가 너무 아깝네요.